군은 국가안보와 기밀을 다루는 특수한 조직이기 때문에 군 범죄는 군 내부에서 수사를 하고 군사법원이 재판하는 걸 원칙으로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법체계가 오히려 이번 사태의 원인이라는 지적도 적지가 않죠. 그래서 오늘은 군 사법체계가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슬기 기자, 네. 일단 군 수사기관의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군의 검찰청에 해당하는 곳이 군 검찰부인데요. 소속 군 검사들을 지휘 감독하는 건 국방장관, 각군 참모총장, 일선 부대의 장이라고 군사법원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군사법경찰관은 아예 이 직무상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죠. 자, 군 수사기관이 이렇게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다면 그 윗선 수사가 제대로 될지 의문인데 그렇다면 그 뒤 군사재판은 또 어떻습니까? 네, 1심 보통군사법원, 2심 고등군사법원을 거쳐 3심 대법원에 가서야 민간의 재판을 처음 받는 구조입니다. 1, 2심 모두 관할권이란 제도를 두고 있는데요. 법원의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자리입니다. 예. 2심 법원은 국방장관, 1심은 법원이 설치된 부대와 지역의 사령관, 장, 또 책임 지휘관이 맡게 돼 있습니다. 물론 판결은 군 판사가 내리겠지만 군 지휘부가 법원에 행사하는 이 행정사무가 뭔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런데 군 판사도 이 군 검사처럼 윗선의 지휘 감독을 받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법률엔 군 판사의 임명권은 장관 등에게 있고 또 판결 때문에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고 못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관할관이 개별 사건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적은 편이 아닌데요. 재판관 그리고 주심 판사를 누구로 할지 지정하고 자신이 지정한 특정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부 구성에도 재량권을 갖기 때문입니다. 군내 사고가 발생하면 그 처리 결과에 따라 이 지휘부들의 거취가 결정나는 경우가 많죠. 예. 이런 체계에서 과연 수사와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될지 그래서 우려가 나옵니다. 일선 지휘관이 더더군다나 이제 사건과 관련해가지고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독립성과 중립성을 가질 수 있느냐. 군 사법 체계가 이렇게 돼 있다면 피해자들이 어떤 피해를 당해도 신고를 꺼릴 수밖에 없겠군요. 네, 실제 국내 성폭력 피해자 10명 중 신고자는 3명뿐이라는 2019년 국방부 조사 결과도 있는데요. 신고를 안 한 사람들 중 44%가 그 이유로 아무 조치도 안 취해질 것 같아서라고 답했습니다. 각종 성폭력 근절 대책을 내놓아도 막상 피해자들 사이 이 같은 체념이 팽배해 있다면 성폭력은 계속해서 수면 아래 숨겨질 가능성이 높겠죠. 성범죄가 왜 굳이 군대 내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고 군대 내에서 조사를 받아야 하느냐 의문이. 예, 물론 군의 특수성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시대가 변한 만큼 이번에는 제대로 보완책을 검토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예, 윤슬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